안녕! 이 책들 읽어봤어로 다시 돌아왔어. 이번엔 MBTI 편이고 참고로 우리 셋은 모두 인프피야. 그래서 오늘은 인프피 추천도서를 다룰 예정이야. 은행나무 인스타그램을 참고해서 추천도서 3권을 골라봤어. 우리가 각자 2권씩 책을 읽어왔어. 그래서 책 한 권에 2명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 우리가 먼저 다뤄볼 책은 유럽의 그림책 작가들에게 묻다라는 책이야. 이 책은 유럽의 그림책 작가들의 인터뷰를 담은 책이거든. 소유야, 이 책을 읽어본 소감이 어땠어? 일단 나는 이 책이 정말 좋았는데 그림책 작가들이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 그런 진실성이 내 마음에 와닿아서 좋았고 이 그림책을 만든다는 게 예술을 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살면서 경제적인 어떤 곤란도 있었을 거고 부모님의 반대도 있었을 건데 이런 우여곡절을 모두 헤치고 그 꿈을 계속 이뤄나간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 그리고 그림책 작가들의 인터뷰를 보면 알 수 있잖아.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직업을 정말 즐기고 있고 정말 꿈을 실현해 나간다는 걸 그대로 보여줘.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직업을 즐긴다는 걸 100% 보여줘서 그게 너무 기뻤고 인상 깊었던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근래 읽었던 책 중에서 굉장히 상쾌하게 읽은 책이었다? 이런 말 남기고 싶었어. 언니는 어때? 나는 이 책을 읽고 전시회를 다녀온 기분이었거든. 뭔가 소유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작가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담아있는 책인 거잖아. 그래서 작가들의 생각이나 작품을 대하는 태도 이런 걸 알 수 있어서 좋았고, 그래서 나는 굉장히 뭔가 그림책이라는 큰 세계에 내가 굉장히 뛰어갔다가 다녀온 기분이랄까? 그래서 나도 이게 재미있게 읽은 책이었어. 그럼 이 책의 매력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해? 이 책의 매력은 뭔가 그림책이 생각보다 부피가 크고 어떤 무게가 있다는 걸 알려줬다는 점인 것 같아. 그림책에는 작가의 철학, 신념이 들어있고 경험이 녹아들었기도 하잖아. 그래서 뭔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건 작가들도 뭔가 자신이 봤을 때 재미있는 책을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점? 그게 가장 좀 감동적이었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자신의 직업을 사랑한다는 점이 느껴지는 게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 아까 소유가 작가들의 신념이나 철학을 알 수 있다고 했었잖아. 나도 그런 부분에서 이 책이 되게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더불어서 나는 그런 작가들의 신념과 철학이 단순히 그림책에만 한정적으로 묶여있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 뭔가 작가들의 이런 신념이나 철학이 그림책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인생에 대한 이야기로도 이어지는 것 같았어. 그리고 나는 뭔가 그런 인생에 대한 조언을 듣는 기분이었거든. 동시에 위로와 응원을 받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림책에 관심이 없어도 한 번쯤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 내가 아까 말했잖아. 뭔가 위로를 받고 응원을 받는 것 같았다고. 그런 생각을 조금 더 강하게 심어준 작가가 있거든. 바로 이치하카 사토미라는 작가인데 이 작가가 굉장히 조금 특이해. 이 작가는 일본인 작가인데 20살 이후로 일본에 돌아간 적이 없어. 20살 때 이탈리아를 어학연수를 온 순간부터 계속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살아간 작가야. 내가 이 작가를 보고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거든. 이렇게 당장 낯선 외국에서만 사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데 이 작가는 유독 남의 눈치를 별로 안 봐. 자신의 인생을 확실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 자신이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이렇게 구축해 나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작가였어가지고 나는 굉장히 존경스럽고 내가 닮고 싶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맞아. 이 사토미 작가는 굉장히 거침없는데 하도 이제 고국으로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어머니가 직접 유럽에 오셔서 딸을 보러 왔다 이런 에피소드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재미있었고 또 사토미가 거침없는 게 좀 그냥 무작정 자기가 그린 그림들 출판사에 들고 찾아가서 보여주는데 그걸 계약을 해내잖아. 그런 그 거침없는 모습을 좀 내가 닮고 싶다 이런 생각을 나도 했었던 것 같고 이 작가들의 한 말들이 굉장히
매력 있고 모두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주긴 했는데 나는 그 중에서도 클로드 퐁티라는 작가가 한 말이 좀 기억에 남아. 이 작가는 동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동심은 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이들만 어린 시절에 가진 어떤 추억, 어떤 향수 이런 것들을 말하잖아. 근데 작가는 이런 동심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작가는 유년기 시절 기억과 그 성인이 된 이후에 그 기억을 따로 분리하면 안 된다고, 그런 마음을 분리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해. 이 말 때문에 이 동심이라는 게 비단 어린 시절에만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가끔 동심이 되살아나는 기분이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걸 조금 자제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동심이 되살아난다는 표현 자체도 어쩌면 우리 마음에 그런 동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인이 된 지금도 그런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되살아난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조금 했던 것 같아. 맞아, 나도 그런 부분에서 뭔가 다시 이렇게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 그리고 나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그림책에 대한 편견이 있었구나라는 걸 다시금 느낄 수 있었어. 내가 분명 앤서니 브라운의 전시회도 다녀오고 그 전에도 그림책을 몇 권씩 읽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나마 좀 편견이 없다라고 나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책을 읽고 나서 내가 너무 그림책을 교훈을 주는 하나의 존재?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 왜냐면 나는 이게 조금 병적일 수도 있는데 책을 읽으면 그 책에서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지를 찾는 습관이 있거든. 그래서 이게 유독 그림책에서는 조금 더 심해. 어린아이들이 읽는 책인 만큼 뭔가 교훈을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거든. 그래서 그림책을 읽으면서도 뭔가 마냥 재미있게 읽는다기보단 이 책이 그래서 무슨 말을 해주고 싶지? 그 해주고 싶은 말을 또 어떻게 표현하지만 집중해서 읽었거든. 근데 이 책에 많은 작가들이 말하잖아. 그림책은 재미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나도 막상 책을 읽을 때 재미없으면 별로 잘 안 읽게 되는 나의 이런 모습도 되돌아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음부터는 책을 읽을 때 뭔가 그림책 자체에 좀 집중하면서 교훈을 찾기보다는 재미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맞아. 그러니까 재미에 초점을 둬야 하는 게 맞는 게 이 작가들이 말하는 게 좀 노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도 중요한 것 같고, 나는 솔직히 이 책을 읽고 그림책에 대해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진 않았어. 그냥 옛날에도 교훈이 담긴 책을 읽으면 너무 나를 가르치려고 든다 이런 생각이 어린 시절에도 있어서 반감이 들어서 그런 책은 오히려 안 읽고 내가 좋아했던 책만 계속 읽었던 기억이 나.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읽고 변화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조금 더 그림책을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 그 중에서도 올리비에 탈레크의 그림책들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중에서 무릎딱지라는 그림책을 읽어보고 싶어졌어. 근데 이 책의 줄거리를 보면 좀 슬퍼. 엄마를 잃은 아이가 좀 상실감과 상처를 조금 회복해 나가는, 수습해 나가는 과정을 담은 거야. 근데 이게 왜 무릎딱지가 제목이냐면 엄마가 죽어. 근데 죽고 나서 뭔가 아이의 무릎에는 무릎딱지가 있는데 뭔가 자신이 조금이라도 아프기 시작하면 그 마음속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그래서 엄마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엄마를 그리워하니까 무릎딱지를 계속 떼어내는 거야. 그래서 약간 이런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조금 이런 아이가 엄마를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조금 나한테 묵직하게 다가와서 읽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고, 뭔가 가족을 잃은, 그 부모님을 잃은 경험을 나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뭔가 이 책을 읽고 나도 어쩌면 만약에 올 어떤 미래에 이 책을 읽고 좀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좀 읽어보고 싶었어. 맞아. 이 책이 굉장히 작가들마다 추천 도서 이런 걸 다 정리해놔서 나도 그걸 보면서 읽고 싶은 책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 여러모로 많은 생각을 우리에게 전해준 책이었어. 그럼 다음 도서로 넘어갈게. 그럼 이제 다음으로 다룰 책은 정대건 작가의 GV 빌런 고태경이라는 책이야. 이 책은 제목 그대로 빌런 고태경에 대해서 다루는 작품인데 이 작품의 주인공인
영화 감독, 무명 영화 감독 해나가 고태경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촬영을 해. 원래는 이제 고태경을 조롱하려는 의미로 시작을 했지만 점점 이제 고태경이라는 인간 자체를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해나 자체도 이제 천천히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야. 나 먼저 일단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 이렇게 고태경이 그려져 있잖아. 그냥 나는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이 고태경이야. 당연한 빌런이 가장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지. 근데 나도 왜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약간 민폐 아닌가? 약간 좀 안 이쁜 시선으로 고태경을 약간 따라갔는데, 고태경이라는 인물을 보면 진짜 이 사람과 잠시라도 있어보면 약간 이 사람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고, 뭔가 영화를 사랑하고 뭔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인간적인 면모가 있고 성실한 면모가 있다니, 약간 이런 게 너무 좀 반전의 눈으로 다가와서 기억에 계속 남는 것 같아. 맞아, 나도 고태경을 되게 인상 깊게 보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을 한 명 골라보자면 나는 아무래도 해나였던 것 같아. 이제 우리가 전부 문예창작과 학생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창작자의 입장에 서기도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해나라는 인물에 대해 공감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은데, 이게 또 무명 시절이 되게 길어지고 하면서 이런 해나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묻어나오는 어떤 자신의 작품,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런 절실함들,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공감도 되고 와닿기도 해서 이 인물들에게 되게 몰입하면서 읽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해나라는 인물에 되게 나도 모르게 되게 몰입하고 인상 깊게 보게 되었던 것 같아. 근데 혹시 GV 빌런 만나본 적 있어? 아니, 나는 사실 GV라는 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 알기도 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영화 자체를 그렇게 즐겨보는 편도 아니기도 했고, 그냥 본다고 해도 그냥 극장 가서 가볍게 보고 오는 수준? 그 정도에 그치기만 했어서 사실 GV 빌런이라는 거의 존재를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 알게 됐던 것 같아. 소유는 어때? 그런 경험이 있어? 나는 인디 영화관에서 진행하는 GV에서 소위 말하는 빌런을 목격한 적이 있어. 그 빌런은 뭔가 조금 평론가분이 약간 당황하실 정도의 어떤 질문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나는 당연히 왜 저러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당연히 빌런이라고 약간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와서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오히려 그 사람은 영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조금 곤란한 질문을 했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 그리고 이 책에서는 주인공 해나가 무명 감독이잖아. 근데 토렌토에 자신의 영화를 불법 업로드를 하잖아. 근데 이 행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맞아, 나는 사실 그 장면이 제일 강렬하게 머릿속에 남기도 했고 제일 인상 깊은 장면이기도 했어. 이제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해나가 되게 오랜 무명 생활을 거쳐냈잖아. 그런 과정에서 진짜 자신의 영화,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절실했으면 자신의 작품을 스스로 불법 업로드를 했을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그러면서도 이제 영화를 그만큼 대중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의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해나가 자신의 영화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영화라는 것 자체, 그리고 얼마나 영화를 포기할 수 없었으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도 많이 됐고, 정말 해나의 이런 삶을 대변해주는 그런 함축적인 의미를 가진 되게 효과적으로 구성해낸 그런 장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맞아. 나도 이 책에서는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나 또 이 사건이 굉장히 약간 인상 깊었어. 네, 왜냐면 이 이후에 어떤 전개를 더 이상 상상할 수도 없고 뜻밖의 결정이었잖아. 근데 뭔가 어쩌면 해나에겐 최후의 수단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포기하고 미뤄둬야 하는지, 이런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었다고 나는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자신의 자식 같은 작품을 불법으로 업로드하는 게 조금 안타까웠다고 해야 할까? 동기인 승우 같은 경우도 토렌토에서 승우의 영화들이 업로드되고 화제가 된 다음에서야 영화계에서 주목을 받았으니까 해나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을 기대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냥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었던 것 같아. 맞아. 그럼 이 작품을 다 읽고 나서 이
책에서 작가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했던 말이 뭐였을 것 같아? 일단 일단 꿈이라는 키워드가 먼저 떠오르기도 하는데, 일단 이 책을 읽으면 꿈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다시 뭔가 심장이 뛸 것 같은 느낌? 약간 나는 영화 쪽 사람은 아니지만 뭔가 이걸 보고 약간 영화를 창작하는 것에 대한 매력을 느끼기도 했어. 그리고 약간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뭔가 마음 가는 대로 한번 도전을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꿈을 포기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건 아니고, 그냥 뭔가 그 자신이 열렬하게 어떤 걸 소망하고 원했던 시절을 약간 추억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제목에는 빌런이 등장을 하잖아. 근데 빌런이 요즘에는 어떤 한 사람을 되게 조롱하고 낙인을 찍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빌런이라고 칭하는 것이 감정 짓는 것을 조금 멀리 해야 한다. 고태경 같은 사람처럼 의외로 인간적인 면을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 약간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 맞아. 나는 더불어서 이 책이 해나랑 고태경의 관계에도 되게 많이 주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게 영화라는 소재를 다루고 있잖아. 영화의 장르 특성상 어떤 한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스크린을 통해서 이렇게 공유가 된단 말이야. 그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 타인의 삶을 쉽게 재단하고 평가하려 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특히 오늘날에는 이런 SNS 같은 것도 발달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그런 경우를 되게 너무 많이 쉽게 접할 수 있단 말이야. 말의 무게감이 너무 적어지고 사실 정말 그냥 나와 다른 이런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가정하는 듯한 그런 경우들도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떤 일종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완전한 허구의 세상이 아닌 다큐멘터리라는 장르를 더 씌운 게 아닐까 싶기도 해. 그러면서도 이제 다큐멘터리를 찍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대중들이 이걸 더 좋아한다, 이게 더 자극적이다, 그런 이유만으로 이런 고태경의 삶에 어떤 허구를 더 씌우려고 하는 이런 시도도 되게 중간중간 엿보였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회의감도 많이 들고 아이러니함 이런 부분들에 주목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럼 이제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 이번에 다뤄볼 책은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이라는 책이야. 이 책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다른 책과 차별점이 있다면 남녀의 사랑 이야기 줄거리 중간중간에 작가가 개입해서 인물들의 행동이나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줘. 그런 점이 굉장히 좀 독특한 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낭만이란 뭐라고 생각해? 나는 저자가 말하는 낭만이 뭔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랑, 연애, 결혼하면 쉽게 떠오르는 그런 장면들이나 요소들이 아닐까 생각했어. SNS에서 왜 페북이나 SNS에 남자친구의 설렘 포인트, 여자친구의 이런 설렘 포인트 이런 거 있잖아. 연애하고 싶은 이유 이런 그런 커플들의 모습? 그런 우리가 로맨스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장면들을 생각했다고 생각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이 작품을 읽어보면 작품 속 등장인물들이 되게 서로를 애정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서로 맞지 않아서 싸우고 이렇게 갈등하기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되게 많이 보여주잖아. 이런 작품에서 주목하는 건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되게 어떤 이상적인 연애 한 부분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그런, 결국은 삐걱거리기도 하고 정말 낭만만이 전부가 아닌 그런 현실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그런 인물들의 삶 그 자체 현실적인 삶을 보여주고자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특히 중간중간에 작가가 직접 개입해서 어떤 인물의 행동 심리 그런 것들을 설명해주기도 하잖아. 그런 부분에서 특히 더 이게 단순한 허구가 아닌 현실과 정말 맞닿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 맞아. 그러면 여기 소설의 주인공인 커스트와 라비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어? 이게 아까도 말했다시피 소설 속의 허구라기보다는 되게 현실과 밀접한 관계가 맞닿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말을 했잖아. 그런 것처럼 정말 실제로 현실에 존재하는 관계를 작품 안으로 옮겨온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읽으면서 많이 받았던 것 같아.
이제 라비가 중간에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커스틴의 외도를 또 의심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관계가 되게 여러 번 어긋나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잖아. 이런 부분들에서 되게 두 사람의 갈등이 극대화되어서 표현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서로를 배척하기보단 결국은 품고 가고 그런 모습들을 중간중간 보여준단 말이야. 그런 부분들에서 되게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예전에 연애할 때 시절처럼 이렇게 사랑이 넘쳐나고 되게 애정 표현이 풍부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결국은 결혼이라는 어떤 일종의 매듭 제도 안에서 이렇게 함께 어떻게든 어우러져 살아가야 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일정 부분 타협을 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는 이제 포기하기도 하고 그런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되게 결국은 서로가 서로에게 희생하는 그런 면모들이 두드러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 맞아. 나도 뭔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라비랑 커스틴이 뭔가 우리가 흔히 아는 로맨스 소설이나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보다 뭔가 정말 현실의 커플, 부부 이런 모습이 좀 더 잘 담겨 있다고 생각했어. 특히 당장 우리 근처에 있는 부모님만 봐도 우리 부모님은 이미 이런 커스틴과 라비와 같은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을 담은 현실적인 모습을 담은 부부라고 생각해. 그럼 마지막으로 이 작품의 주제는 뭐라고 생각해? 나는 이 책을 읽고 영화 결혼 이야기가 생각났거든? 영화 결혼 이야기도 뭔가 우리가 아는 로맨스적인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결혼을 하고 나서의 그 이후의 부부의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야.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상적으로 막 생각하는 신혼부부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현실 속에서 볼 수 있는 부부들의 모습이 많이 나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소설과 굉장히 닮아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들을 보면서 뭔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낭만적이지만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어. 아까 내가 앞에서 말한 SNS에 보이는 그런 모습들은 뭔가 연애 초반에는 가장 잘 보여질 수도 있고 연애 초반에는 유지하기도 쉬울 것 같지만 뭔가 오래 이 기간 동안 사랑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없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았어. 결혼 이야기는 나도 되게 재밌게 봤던 영화라서 무슨 말인지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데 이 책의 제목이 이제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이잖아.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낭만적 연애보다는 그 후의 일상에 대한 부분에 더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더 현실적으로 느낀 것 같기도 하고 결국은 이제 커스틴이나 라비 이런 인물들처럼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랑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많은 사람들 분명 어딘가에는 존재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위로를 남겨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되게 하게 되었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조금 슬퍼지는 것 같기도 했어. 맞아. 뭔가 이 책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조금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런 걸 알려주는 책이었던 것 같아. 그럼 이 책도 여기서 마무리할게. 안녕. 이렇게 냉남에서 추천해준 인프피 추천 도서를 읽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어 봤어. 단순히 인프피여서가 아니라 책의 작품성과 매력 덕분에 즐거운 독서였던 것 같아. 인프피가 아니더라도 이 책들 한 번씩 읽어봤으면 좋겠어. 그럼 이 책들 읽어봤어? 이번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 다음에 또 만나.